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 딱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의문은 군 무인도 아니고 장인도 아닌 망원공이 순수 문인이 어떻게 해서 화차를 창제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주산성 전투에서 2,300명이 어떻게 3만 명을 이기느냐, 당시 그야말로 천하의 신기라고 하는 조총이 6,000정이나 동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의문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망암공께서 이제 그 화차를 창제했다는 것은 아까 인사 말씀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위기의식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에 각종 병사라든가 병장기 자료를 구해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망암공이 저기 의주까지 선대장으로 호종하고 거기서 전라도 송어사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보따리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즉시 제작이 착수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 전쟁통에 무슨 설계도를 그때서 와서 무슨 구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한 문직에 보면은 각종 화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도면들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그 병장기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 행주대집이 있었던 연말에 말이죠. 우리 망원공께서 제수받은 직책이 군기시정입니다. 군기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요즘 말한다면 국방부에서 모든 조선군의 그 병장기를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병장기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정에서 인정을 해서 군기시정을 보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그 어떻게 행주산성에서 2,300명이 이렇게 그 많은 3만 명을 대적을 했느냐. 그것이 지금 방금 박대웅 박사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면에 향하는 그 발사하는 것이 승자통통 14정이 그 정착이 되는데 거기에는 탄환이 1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면에 향해서 날아가는 것만 해도 210발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조총 6,000정이 일시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에 쏘지도 못하지만 조총 6,000정이 일시에 쏜다고 했을 때 6,000발이 날아오는데, 우리 화차에서 40량에서 210발을 40량으로 보면 8,400발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도 뭐 양옆으로 오는 것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예비로 커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망아마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세계적인 신발명품이었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제가 덧붙인다면 사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전에 있어서도 공격과 방어를 했을 때 3배까지가 가능합니다. 방어를. 근데 실제적으로 행정전 전투는 3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주산성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대쪽 면은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격 지점은 2가지 포인트로 협곡을 통해서 공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주산성 올라가는 그 길목으로.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격 지점이 좁다 보니까 일본군은 제대를 나눠서 9개 제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조선군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작용을 했고요. 이 화차는 병력들 후방에서 저기 되게 원거리 공격이 아닌 전면 배치돼 가지고 소소처럼 전면 배치돼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이 근접해 왔을 때 상계 약진이라는 병력들 상대에서 공격이 가능함으로써 적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많은 병력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행주산성 전투는 저희가 이겼다라고 보시 믿기 아닐 정도로 많은 절명 무기체계 열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차라든가 또 당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한 권율 양군의 어떤 지혜, 전략 전술이 승리의 어떤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오늘 활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망원화차는 그 이전 화차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화차는 공격용 화차라고 한다면은 망원화차는 우거라든가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전투에 참여해서 그 경험을 사실은 반영을 했고요. 특히
특히 이제 이 망아마차를 운영하는 데서는 수레가 필수적입니다. 이동성을 고려해가지고서. 근데 당시 이제 운종마차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제작돼서 발사각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퀴축으로부터 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도 각도로 맞췄는데 망아마차는 당시에 어떤 전쟁 상황에서 그런 수레를 별도로 만든다라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수레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평차 일반 수레를 그 외곽에 방호벽을 설정을 하고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나름대로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승자총독을 거기에 장착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 체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 관심을 가지고서 보완을 하고 고심을 했단다면 이러한 어떤 차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원래 이제 장전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장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도 조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구전법이라고 하는 전술적인 효과를 거두죠. 영화에서 보시면은 3단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전면이 발사하고 그 다음 열이 바로 앞으로 전진을 해서 다시 발사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하면서 가능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장전. 난제 사진 끝난 다음에 한번 저쪽에 가보시면은 송판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제 사진이 완전한 상태에서. 예. 2번 합차 준비됐나요? 규칙적이 아니고 비규칙적으로 해서 150번만 서서 하면은 어느 동네에서 반칙구멍이 다 있습니다. 네, 반칙구멍이 있어요. 저기 150에서 타격권 안에 들어왔을 때만 공격을 하니까 탄환소모라든가 하약소모라든가 적고 6단 재난서이라든가 탱크의 원조라고 장갑으로 계속 보호를 하고 하면서 적을 자, 2번 하고 발사해 주세요. 실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은 저 앞에 적을 상대한다면은 이 날아오는 게 꼭 한꺼번에 날아온다는 것도 보장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날아올지 모릅니다. 또 계속 이게 계속 날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고요. 잠시 좀 그 박수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이렇게 좀 된 다음에 가서 한번 저기 들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표적지에 가서도 한번 보시면은 뚫려 있는 모습들이